근데 전체적으로 막 설명을 다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어차피 그러면은 교재 읽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교재 따박따박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피드백도 받았거든요. 아 여기 앞에 부분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귀찮으니까. 편집 안 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뭘 얘기할 거냐? 생명 시스템 얘기할 거야. 생명 시스템이 뭔데? 생명 시스템이 뭔지 구구절절 적혀 있는데 사실 쌤은 이제 뭐 이제 뒤에 있는 3단원 부분이 뭐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다룬단 말이죠. 다룬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뭔데 똑바로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쌤이 그냥 꾸역꾸역 어디서 이 시스템이 뭔지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왔습니다. 뿌려왔어요. 끊어왔어요. 보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한국어로 뭘 번역되냐? 보통 체계라고 하는 걸로 번역되더라. 그러면 이 체계가 뭐냐? 서로 연결된 요소들의 집합이래. 그냥 집합도 아니고, 그냥 요소들도 아니고, 그냥 연결된 것도 아니야. 체계가 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야 된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래. 단순히 한 개만 말할 것도 아니고요. 서로 연관이 없는 두 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련이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이 된 애들끼리 여러 가지 뭐 작용이 일어나는 애들 우리 시스템으로 묶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중앙제어 장치, 중앙제어 냉방인가?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나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주고 에어컨 버튼 교실 안에 들어있지만 눌러도 정작 에어컨은 안 나오는 그 중앙제어 장치 그것도 시스템으로 묶여요. 시스템 냉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의미다. 자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이 생명체에 결합된 형태다. 구성요소 사이 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구성요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그 다음에 생물들의 무리 정확히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무리 안에 또 작은 생물 하나 생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뭐 기관들이나 세포들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까지. 그래서 얘네들 크게 생명 시스템 묻는데 범위가 되게 다양하죠. 작은 거는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되게 작은 분자 단위에서 크게는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우주 밖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지구가 가장 큰 범위죠. 자, 그래서 생명체는 이 생명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생명 시스템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었나? 집합이라는 거 배울 때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고요. 자, 이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고요. 얘네들이 상호작용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할 거래. 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 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위, 십이지장 이런 것들. 밥 먹고, 숨 쉬고, 똥 싸고, 오줌 누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심장이 뛰고, 잠자고, 다 하는 거.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구성하는 애들이, 그쵸? 뭐 잠자고 싶으면 뇌만 뚝 빼서 하는 거 아니잖아? 쌤은 그러고 싶긴 한데 불가능하죠? 생명활동 수행한다.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두 번째,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 이 우리가 하나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커다란 시스템인 이 지구 시스템 중에서 생물권이라고 하는 큰 권역의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 생명체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쌤이 되게 어려운 말이다 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어려운 말은 아니더라고. 중학교 1학년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 이해 못해서는 안 되겠죠. 자, 단위래. 가장 작게 잘라서 보는 것 중에서 일단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래. 하나로서 이제 작용하는 애들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얘네가 구조적,
얘네가 모여서 어떠한 구조를 만들 거고 기능적 얘네가 모여서 공통적으로 모여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거래. 그래서 생명 시스템 중에 이 세포라고 하는 거는 단위다. 어떤 단위?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단세포 동물은 뺐어요. 네. 단세포 동물을 몇 개 쓸까요? 쉬워서. 쉬워서. 단세포 동물들은 세포가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럼 굳이 여기까지 갈 수가 있나? 갈 수가 없죠. 이미 개체가 세포 그 자체인데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서만,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가 적어도 유의미하게 많은 정도의 생물이라고 합시다. 단순히 막 두세 개 정도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면은 세포니 조직이니 이런 거 구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일단은 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이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 일단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 순서대로 네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일단은 생물이라고 한다면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얘가 식물이니 동물이니 따라서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될 수도 있고요. 조직 다음에 기관이 이어지고 기관이 다시 기관계가 될 수 있다. 두 개가 나눠진다. 그래서 표를 만드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얘를 다 보이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특징이라 해야 되나? 설명해야 되나? 비금속 원소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히 비금속 원소 아니고요. 특징 또는 설명이란 소리예요. 자, 세포.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다. 얘네가 기능을 수행할 거야. 근데 얘네가 모여서 어떤 구조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녀석들은 일단 옆에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려고 할 거야. 그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거고. 야, 너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너 나랑 비슷한 일을 하네. 야, 그럼 우리 같이 하자. 깜부하자. 모여.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이 조직을 이룹니다. 범죄와의 전쟁 본 사람 있나요? 쌤은 안 봤거든요. 이게 좀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자 하면서 세포들이 공통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식물과 동물이 갈라지게 돼요. 동물은 조직 다음에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룰 건데 식물은 다르게 조직계를 이룹니다. 계모임을 할 거야, 조직끼리. 이 조직이 모여서 좀 커다란 이 울타리를 만들 거야. 조직계를 만들 겁니다. 얘는 식물에만 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보이냐? 아까 조직이 만들어질 때 비슷하고,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거나 기능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면 조직계도 비슷해요. 식물에서의 조직계도 비슷해요. 일단은 조직 중에서도 이제 비슷한 조직끼리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공통적으로 얘네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만든다 정도. 그러니까 막 똑부러지게 막 어떻게 설명이 막 구구절절 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쌤도 이걸 완전히 깨달을 정도의 설명이 어렵긴 하더라고. 우리가 뭐 이파리 같은 걸 생각해봅시다. 식물의 입 안에는 뭐 식물 세포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겠죠. 뭐 표피 세포니, 공변 세포니 이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조직을 이룰 거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이 조직들이 모여서 바로 이 이파리라고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파리 안에 뭐 무슨 조직계, 예를 들어서 관다발 조직끼리 아니면은 쌤이 알고 있는 조직계가 관다발 조직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공변세포 조직계 뭐 그런 조직계를 만들어서 울타리 조직계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뭉칠 거야. 얘는 여러 조직이 모여졌는데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끼리. 하지만 동물은 다르다. 동물은 예를 들어서 상피 조직이 모이고 뭐 근육 조직이 모이고 신경 조직이 모였는데 얘네 이 세 그룹 전부 다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상피 조직은 이제 뭐 제 겉에층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할 거고 근육 조직은 운동성을 담당할 거고 뭐 이제 신경 조직은
신경의 그러니까 정보 전달과 신호 전달을 담당하겠죠. 기능이 애초에 너무 다르죠. 근데 얘네가 뭘까? 하나의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반 안에는 미화 반장이 있고 어떤 반 안에는 청소 부장이 있고 이름이 비슷한데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 안에는 독서 부장이 있고 어떤 반 안에는 어떤 반 안에 독서 부장, 보건 부장, 뭐 반장, 부반장 걔네가 근데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반장 밑에 또 다른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 여기서 조직인 거고 얘네가 모여서 하나의 반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랑 기능을 나타낸다. 식물에서는 뭐 잎, 뭐 줄기, 라면. 동물에서는 위장, 쓸개. 전혀 다르죠 지금.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름. 왜 줬는데? 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식물세포에 있는 잎이랑 줄기는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식물도 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식물도 있어요. 하지만 동물은 웬만하면 위랑 쓸개의 개수가 자신의 그 생물 종에 따라 정해져 있다. 우리 사람의 위는 몇 개죠? 한 개. 2개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1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생물이 가지는 기관 특성, 종의 특성, 해부학적 특성. 자,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개체, 이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룰 건데 동물은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기관들이 또다시 보인다. 자, 조직이 만들어져서 기관을 이룰 건데 이 기관들이 또다시 보인다. 자, 위는 우리 몸 안에서 위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죠? 소화. 아니, 소화인데. 소화인데 특히 어떤 소화? 자, 그럼 일단 입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음식을 먹는다고 해보자. 음식을 먹을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여기 피자 한 조각 있어. 자, 피자 한 조각. 자, 내가 여기 입이 있습니다. 자, 그대로 삼키면 되나요? 뭐 해야 돼요? 씹어요. 왜 씹어야 되죠? 잘게. 그러니까 왜 씹죠 우리는 음식을? 먹어요. 뭐 그런 것들은 목적도 있을 거고. 얘를 잘게 부술 거야. 왜 잘게 부숴야 될까요? 소화하는 그렇죠. 그럼 잘게 부숴서 이제 넘길 건데 그냥 위장에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위장에 바로 안 들어가죠. 뭘 지나가요? 식도. 식도를 지나갈 거예요. 아마. 뭐예요? 그래서 목구멍 뒤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 어디에 도착하죠? 위. 위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녹아요. 녹아요? 아니. 쌤이 쌤이 지금 또 정확히 막 떠오르지 않았어요. 녹는 거였는지 분해되는 거였는지 지금 막 떠오르지 않거든요. 녹는다는 게 뭐 물리적으로 녹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그런 액체 거 상태의 몰라요. 피자가 되는 건가요? 네. 액체 상태의 피자? 저 몰라요. 모르겠다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있죠? 소장. 소장. 바로 소장이에요. 간. 간? 간은 안 해. 그러니까 이 위에랑 섞인 애들이 이 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간을 지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그 말이면 알지? 뭘 지나가요? 소장. 소장 맞아요? 쌤이 옛날에 배운 거는 소장이랑 위장 사이에 뭔가 하나 긴 관이 있을 텐데. 걔 이름이 뭐였죠? 쌤 시대 때는 이름이 4글자였거든요. 지금도 4글자인지 모르겠네. 저희도 모르겠어요. 봐봐요. 쌤 때는 12지장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손가락 12마디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진 장이라고 해서 12지장이었어요. 해지죠. 그럼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여기 사이 손가락 길이. 그니까. 근데 그럼 지금 이름은 뭐지? 나 쌤 진짜 몰라요. 교육과정 아예 바뀌어서. 해봐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 아무튼 옛날 말로 12지장을 지나서 소장으로 가죠. 작은 네. 창자. 지금 작은 창자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배울 때 작은 창자로 보지 않아요? 12기잖아요. 아니 12지장 지나서. 소장 지나가고
소장 다음에 큰 창자 대장. 대장을 지나가서 대장 어쩌고저쩌고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문을 지나가죠. 자, 이 과정에서 뭐 입은 잠깐 뺄게. 입은 좀 애매해요. 뭐 소장 아니 식도, 위, 십인지장, 소장, 대장 얘네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같은가요? 아니요. 다르죠. 달라요. 기능들이 달라. 근데 얘네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좋아. 음식물을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해서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들의 일련의 흐름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애들이니까 우리끼리 그룹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기관 개를 이루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뭐 대장이니 위장이니 십이지장이니 이 얘기를 하려고 되게 오래 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기관들이 모여서 공통의 기능. 근데 이 기능은 작은 기능이 아니야. 진짜 중요하고 커다란 기능. 소화. 또 뭐가 있어요? 호흡. 장. 장은 소화. 좀 애매하다. 장. 소화, 호흡. 배뇨가 뭐에 들어가지? 그게 뭐예요? 그거. 신장을 지나서 우리 몸속에 노폐물 거르고 노폐물이랑 여분의 수분을 배출하는 거. 떼줄. 그게 소화기. 무슨 개였는데? 배뇨개? 아닌데.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무슨 분비개? 아닌데. 하여간 무슨 개예요. 무슨 개예요. 쌤이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어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신경계, 대뇌, 척수. 대뇌만 있는 게 아니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 그다음에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잔류신경 이렇게 부르는 애들. 중3 때 내용 아니고 그거. 여러분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벌써 다 와봤어. 그거 배운 거는 겁나 오래됐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한 학기 1년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 배운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기관계를 이룹니다. 근데 식물은 그러지 않아. 이파리들이 모여서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이파리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이파리 구조물을 만들진 않아. 그런 거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은 갖고 와주면 쌤이 납득할게요. 근데 쌤은 모르겠어.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어쨌든 식물은 기관계가 없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근데 얘는 결국 궁극적으로 뭘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거냐? 개체. 하나의 생물. 그래서 지금 밑에 쌤이 조직계랑 기관계의 차이라고 적어놨는데 조직계는 이제 그나마 유사한 조직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다 라고 쌤이 한 줄로 요약했거든요.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다. 유사한 애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기능의 차이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끊어지게 연결될 수는 있어. 근데 동물들의 기관계처럼 완전히 기능이 좀 전반적으로 다른 애들이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 그나마 유사한 애들이 연속적으로 거의 끊임없이 연결돼 있다 라고 쌤은 정의했습니다. 기관계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비슷한 기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능을 하지만 그 기능들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 밀접한 기능을 한다. 자,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이 공통된 목적,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 자, 넘어갈게요. 그 식물에서는 조직계 다음에 조직계 다음에 기관이 됩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빈틈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식물에서 동물로 간다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지금 이렇게 절반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밑에는 그림이에요. 동물 구성 단계와 식물 구성 단계에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물의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자주 등장하는 이 소화기 세포, 어떤 상피세포든 근육세포든 이 작은 세포에 시작해서 세포들의 조직, 상피조직이니 근육조직이니 하는 애들
될 거고요. 이 조직이 뭐여서 어떤 기관, 뭐 위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비슷한 기능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 소화계, 신경계, 그리고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반면 식물은 다르다. 자, 식물 세포, 어떤 세포 하나가 있는데 이 세포들과 비슷한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그 다음 이 조직들이 모였어. 그래서 어떤 조직계를 이루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쌤이 알고 있는 관다별 조직계 아니면 무슨 조직계니. 근데 이런 조직계들이 비슷한 조직계끼리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든다.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이런 것들. 열매는 뭐 사실 뭐 꽃에서 넘어가는 애들이 많지만. 그 다음에 얘네가 다시 또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성 단계를 했고요. 다음 구조락기는 넘어가요. 사실 뭐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숨 쉰 거예요. 한숨 쉬었어요? 왜요? 힘들어요. 잠깐 쉬고 와요.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러고 보니까 영상 찍을 때 애들 나갈 때마다 그걸 스탑을 안 해놔서 그대로 올리면 애들 얼굴이 나가지 않아? 영상이? 그러면 안 돼요. 저 오늘 얼굴 쌤 얼굴은 되고. 자, 세포의 구조랑 기능을 알아보자 했는데 사실 쌤이 뭐 이거 하나하나가 뭐 어떻게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무슨 기능을 담당하고 막 구구절절 길게 풀어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열 한 주 안에 나가는 게 힘들다. 너희들도 힘들고 쌤도 힘들고 물론 쌤은 아니지 쌤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세포는 일단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래서 이 내부는 핵과 세포질이라고 하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풍선 생각해보면 물풍선은 겉을 이루고 있는 풍선과 안에 채워져 있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비슷한 의미죠. 자, 그럼 이 세포질이 뭐냐? 세포질이란 이 세포가 있을 때 세포막 안쪽에 있는 핵을 뺀 나머지다. 그럼 여기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세포질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세포막 안에 있는 핵을 제외한 부분이 전부 세포질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를 볼 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관들을 보니까 핵, 세포막, 소포체,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 골지체, 그리고 액토가 있다. 여기 액토 없는데요? 할 수 있는데 동물 세포에도 액토는 있답니다. 다만 식물 세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액토가 있답니다. 반면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소기관이 있다. 세포벽과 연봉체. 자, 그럼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볼까요? 자, 쌤이 두껍게 칠한 애들이 있고 두껍게 칠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 외우라고. 이렇게 얇게 칠한 애들을 외우지 말라고 안 칠한 게 아니라 일단 1. 핵. 얘는 너무 유명해서 쌤이 굳이 할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핵막. 솔직히 공 모양 몰라요? 알죠? 저희는 DNA가 중요하다 했어요. DNA도 중요해요. 근데 핵막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막이 없는 애들이랑 있는 애들을 구별해야 될 때 핵은 막이 없지 하면서 골라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자, 근데 DNA 어떻게? 유전 정보를 DNA 형태로 저장한다. 얘는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자, 넘어갈게요.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까지는 쌤이 볼드 처리를 했어요. 두껍게 칠했어요.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먼저 볼게. 라이보솜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별로 없네. 소포체,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는 지금 전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다만 라이보솜은 막이 없다. 자, 그럼 세포 소기관 안에서 막이 없는 거 라이보솜밖에 없네. 핵막 있죠. 소포체 막 있죠. 골기체 막 있죠. 마이토콘드리아 막 있죠. 심지어 에코 역시 막이 있어. 그러면 막이 없는 건 뭐야? 라이보솜밖에 없어. 라이보솜의 역할. 얘는 DNA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해. 근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DNA 그 자체를 읽을까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끝나고 수업을 들을 때 알게 될 겁니다. 그 수업 준비할 때 같이 봅시다. 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고요. 특히 소포체에 붙어 있습니다. 보통 또는 세포질에 존재한다. 라이보솜은 영어일까요? 한자일까요? 영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름만 봤을 땐 라이보솜이니까 영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어. 그래요? 오케이. 자, 소포체. 얘는 영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얘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쌤이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소포체에서 포가 주머니 포라고 해서 작은 주머니 같은 기관이다 해서 소포체라 했던 것 같아요. 얘는 말 그대로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 형태의 기관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면 되겠죠? 쌤은 얘를 이걸 해야 되겠어 올리지 못하지만 내가 봤을 때 보이네. 그 헤드 근처에 이렇게 그 쭈글쭈글한 애들이. 얘는 핵막이랑 연결돼 있고요. 핵막이랑 연결돼 있고 이 소포체에 라이보솜 연결돼 있다 해. 그럼 핵막에서 나온 어떤 애들이 라이보솜으로 가서 으쌰으쌰 단백질을 만들겠네. 얘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운반하고요. 두 번째,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지방 합성에 관여한다. 자,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이 소포체에서 지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구나. 소포체는 이 나쁜 녀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백질을 운반하다니 안 된다. 자, 골지체. 골지체는 한자일까요? 영어일까요? 학습 우리말일까요? 우리말. 놀랍게도 영어라고 합니다. 레전드. 쌤이 이거 들었는데 사람 이름이었나? 아니면은 골지체가 왜 골지체냐 했던 심오한 토론 중에 하나가 골덴 바지 하나 알아요? 골덴 바지? 몰라요. 그 주름 짜글짜글한 그 바지 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골지체도 양지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얘는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의 형태로 이 포개져가지고 짜글짜글짜글짜글하다. 그 그림 보면 짜글짜글하게 생긴 애들. 얘는 이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저장했다가 다시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지금 핵이 공장에서 컴퓨터 같은 거라면 라이보솜은 공장이고요. 아니, 정확히는 공장 밖에 있는 컴퓨터겠지.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소포체는 공장에서 이제 대형 물류센터로 보내는 거고, 골지체가 쿠팡에 해당하겠네. 쌤 근데요. 네. 핵 말고 다 세포질이라 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세포질이에요. 세포질에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세포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세포질이냐고 하면은 글쎄요. 애매하지 않을까? 쌤이 확실하게 확답은 못하겠네. 근데 이 아까 그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녀석을 지칭하는 세포질이라고 하면 아니고 단순히 이 세포를 구분할 때 핵이 아닌 걸로 구분한다면 세포질이고. 근데 뭐 일단 세포 소기관 네. 기관으로 칩시다. 기관. 자, 마이토콘드리아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세포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얘 없으면 우리 숨도 못 쉬고, 아니 숨은 쉬겠지만 숨 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얘는 생명 활동에 있어서 무조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드는 체온, 그다음에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에너지들 전부 얘네가 만들고 있다. 자, 이제 비교적 덜 중요해서
볼드 처리는 안 했지만 액포 얘는 어떠한 곳이냐 이름이 포라는 거는 보통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머니. 근데 액이야 액. 앞에 있는 액은 액체 액이겠죠. 네. 물 같은 애들, 색소, 노폐물 이런 애들을 저장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당근이 주황색이고 적양배추가 보라색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보통 이 색소, 식물의 어떤 색을 나타내는 그 색소가 그 초록색 같은 거 말고요, 면목체 같은 거 말고 이런 색소가 보통 액포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액포에. 그래서 특유의 색을 가진다고 해요. 자, 당근의 주황색은 무슨 색소에 의한 거였죠? 쌤이 옛날에 들었던 걸로 기억나. 베타카로틴. 당근의 주황색이에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뭐예요? 그거는 포도나 적양배추 같은 채소들의 보라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그 웰리 식품 붐이 있어가지고 막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 얘네가 몸에 좋다더라. 막 항산화 기능에 좋고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뭐 시기를 가져오며 그런 붐이 있었어요. 옛날 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진짜로 쌤이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좀 확실히 그런 붐이 있었어요. 그 막 발효식품이 완전식품이다 하는 것들.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싸우면서 급식에서 이상한 거 나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 얘네는 식물세포에서 보통 크게 발달하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동물세포도 있긴 있는데 식물세포에서는 유의미하게 발견할 수 있다. 식물세포에서 유의미하게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특히 액포가 크다. 무슨 얘기냐? 성숙한 세포다. 성숙한 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크다. 이 물이랑 노폐물 이런 걸 잡는다며, 그쵸? 네. 그러면은 오래 산 애들일수록 노폐물. 물이나 노폐물 같은 색소 같은 것들이 많이 저장돼 있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부피가 크다는 얘기랑 똑같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포막. 얘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고요. 얘네가 있어서 세포의 안과 밖을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가 없으면은 우린 거대한 덩어리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슬라임 같은, 아니 뭐 뼈가 들어있는 슬라임 같은 형태로 됐겠죠. 아닌가? 뭐 거기까지는 조금 과한 추론일 수도 있고. 얘는 특히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막이거든요. 네. 경계란 소리죠. 네.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조절한다. 정지 누구십니까? 아, 저 이산화탄소인데요. 잠시 나갈게요.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저 산소인데요. 지금 마이토콘드리아가 필요하다고 해서 빨리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막상 들여다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호흡을 못해서 세포들이 호흡을 못해서 에너지 생산을 못하고 질식해서 꼴까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아무튼 세포막에서 뭐 그런 식의 물질 교환,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얘네들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 했는데 이따가 다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들을 봤는데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도 봐야겠죠.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애들 1번 세포벽, 2번 연록체. 세포벽은 뭐냐? 세포막 바깥에 있는 식물 세포의 바깥에 있는 단단한 벽이거든요. 네. 얘네가 있어서 우리가 그 특유의 식물을 먹을 때 아삭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생수는 셀룰러스. 셀룰러스라고 했는데 얘가 신기한 게 녹말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크게. 녹말은 포도당들이 길게 사슬 형태로 연결된 거거든요. 포도당들이 셀룰로스도 포도당들이 길게 연결된 건데 얘네가 어떻게 연결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긴 셀룰로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뭐 감자 옥리심이니 옥수수 전분이니 하는 쫄깃쫄깃한 식감이 될 수도 있고 녹말. 자, 얘네가 왜 있냐? 그래야 세포를 보호하죠. 동물 세포랑 다르게 얘네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 동물은 위험에 자기 몸을 피신시킬 수 있다면 식물을 피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쌤은 좀 과하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형태를 유지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엽록체. 엽록체는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엽록체까지도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초록색을 띈다. 이름에 록, 푸르르 녹자가 들어있죠. 초록색을 띈다. 얘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즉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원을 만든다. 식물세포가. 자, 이렇게 하면은 세포소기관은 끝.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왜 중요하냐? 물질의 이동에 관여를 하기 때문이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해서 물질의 이동에 관여를 하냐? 살펴봅시다. 일단 이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 중요하겠지.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과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과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 자, 인지질이 뭐냐? 지질. 지방이라는 소리예요. 지방. 지방인데 어떤 지방? 인산. 인산이 포함된 지방이다. 그래서 인지질. 얘는 친수성. 물에 잘 녹는, 물에 잘 녹는 또는 물이랑 친한이라는 뜻이고요. 물에 녹거나 달라붙을 수 있는, 물이랑 결합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인산, 이 녀석들은 물에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이랑 친하게 지냅니다. 해서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꼬리 부분, 이 밑에 다리 두 개 있는 거, 쟤를 꼬리라고 하는데 제 녀석은 지질, 즉 지방이에요. 지방은 다시 생각해보면 뭐랑 똑같아? 기름이랑 똑같죠. 기름은 물에 녹나요? 안 녹죠. 물이랑 안 친해. 물이랑 멀어지려고 해.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인지질은 끝. 자, 단백질. 여기서 단백질이 뭐냐가 아니라 특정한 단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에 해서 막단백질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는 막단백질로 많이 부를 거예요. 그냥 단백질보다. 그냥 단백질은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막단백질이라고 하면은 걔 세포막에 있는 애 하고 바로 말할 수 있죠. 자, 얘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질 이동, 신호 전달, 효소 작용 등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근데 우리가 봐줄 건 일단 이 물질 이동 정도. 나머지는 중요하긴 한데 우리 수준에서는 크게 다루기엔 지면이 부족하다. 넘어갈게요. 자, 구조를 봅시다. 인지질 이중층. 이중층이란 얘기는 뭐예요? 두 녀석이 층을 이룰 거야. 두 개의 층이 존재한다. 근데 어떻게 층으로 만들어지냐? 이 인지질의 꼬리 부분끼리 일단 인지질이 모여서 하나의 층을 만들 거야. 같이 배열돼가지고. 근데 얘네가 두 개의 층을 만들어서 서로 꼬리끼리 이렇게 결합될 수 있도록. 꼬리라고 하면 꼬리끼리 이렇게. 꼬리끼리 두 개가 하나의 층을 만들 거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연보라 색깔의 이 푸딩 같은 애들, 얘네가 단백질, 막단백질인데 이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또는 관통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신기한 거는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결합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인데 뭘 발라서 얘네를 고정시켰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얘네가 움직일 수 있어. 얘네가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이 세포막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서로 꼬리가 맞으면 배열하는데 왜 그러냐? 세포 안쪽에는 물이 많아요. 물이 풍부해요. 세포 바깥도 물이 풍부해요. 근데 두 개를 구분해 줄 거야. 근데 물에 잘 안 달라붙는 소수성의 꼬리가 물 쪽으로 오고 물에 친한 머리 쪽이 물이 없는 쪽으로 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이 저 경계에 왜 물이랑 친한 애들을 떼놓고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을 왜 바깥쪽으로 해놓냐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물이랑 친한 애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고 저쪽은 저쪽끼리 물이랑 친한 애들끼리 분리시키면 되지. 해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이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백질. 막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위치해서 특히 이 세포막을 관통하는 애들은 물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관여한다. 물질 이동이 관여한다. 신기한 점. 얘는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들어버리는 것을 좀 제한합니다. 자, 이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애들이 있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못 가서 단백질로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 만약에 분자의 크기가 작아. 그러면 그냥 여기 사이로 쑥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두 번째, 지질과 잘 섞인 기름에 녹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냥 쏙 하고 통과할 수 있다. 비교적 깔끔하게 통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 규모가 작고 뭐 물이랑 안 녹는 대신에 기름이랑 잘 녹고 게다가 심지어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들은 보통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들어가고요. 반대로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되는 애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엔 크기가 너무 크거나 지질과 잘 안 섞이거나 마지막으로 전하를 띠는 애들, 포도당, 그 다음에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이온들.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나트륨 플러스나 K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과학 어쩌고저쩌고 생명과 어쩌고저쩌고 심화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은 저 Na 플러스랑 K 플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쌤은 거기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가 왜 중요한지는 말해줄 수 없다. 그냥 쟤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많이 뭐 Na 펌프, K 펌프 이런 게 있고 뭐 신경 뭐지 그 시냅스 사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하면은 세포막은 끝난다. 봅시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산과 삼투. 근데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는지 기억해요? 확산? 퍼지는 거. 퍼지는 거. 왜 퍼지죠?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난다 했었죠. 근데 이제 한번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농도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농도. 자, 물감을, 자, 투명한 물이 있어. 투명한 물. 투명한 물에다가 물감을 한 방울 떨어질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 물감이 액체 상태로 뚝 떨어진다면, 잉크가 뚝 떨어진다면 이 잉크 안에 색을 가지는 입자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보통 뭐 물 같은 용매에다가 잉크 같은 용질이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잉크라고 하는 거는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다가 색소라고 하는 용질이 녹아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용질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농도가 높겠네. 근데 얘는 아예 없으니까 0이라고 볼 텐데 그럼 얘에 비해서 농도가 많이 낮을 거예요. 그럼 이제 농도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 전체 부피의 농도가 일정해지기 위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고 과감하게 논리를 전개하자는 거지. 그리고 확산은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가 뚝 떨어져서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건데 얘네가 움직일 때 자기 자신을 향하는 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도 있는데 이 용질끼리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방향보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이걸 확산이라고 할 거고, 특히 이 생물학에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데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한다. 세포막을 경계해. 세포막 사이에서, 사이라기보다는 세포와 세포 사이 또는 세포와 어떤 뭐 혈관 이런 거 사이,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고농도의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근데 얘네는 내가 에너지를 가한 게 아니야. 분자가 그냥 스스로 이동한 거야.